학교에서 책을 그래서 이제 책을 보냈는데, 여기 학교에서 요구한 서류예요. 1. 견적서, 사업자 사본, 통장 사본, 승낙사항, 청렴계약서, 수계약각서, 세금계산서. 아니, 저도 수없이 많은 학교 관련 일을 하고 있고, 근데 책 한 권 사는데 세상에 이런 서류가 필요합니까? 책이라는 거는 우선 세금계산서가 필요가 없어요. 세금계산서도 필요가 없고요. 견적서도 필요가 없어요. 사업자 등록 사본도 필요가 없고, 통장 사본은 이제 미리 이제 돈을 보내려고 하면 필요하겠죠. 근데 통장 사본 이외에는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책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책이라는 거는 정가로만 판매하게 돼 있어요. 책은 반드시 정가로 판매하게 돼 있어요. 그게요. 그래서 책 뒤에가 정가가 돼 있기 때문에, 정가가 써져 있기 때문에 견적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게요. 그리고 그 책은 부가가치세라는 이런 게 면세 품목이에요. 책은 일체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책에는 면세 품목이에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책을 하나 사는데 사업자 사본이 왜 필요합니까? 사업자고요. 그리고 승낙사항이 뭐예요? 우리 책 하나 사는데, 아니, 책방에 가서 책 하나 사는데 이런 게 필요합니까? 세상에. 나 정말로 대한민국 돌아버리겠어요? 지금 아침에 제가 교육청에다가 전화를 해봤는데, 교육청에서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네 도서관 있습니까? 도서관에서 책 구입할 때, 예, 책 구입 한 권씩 할 때마다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교육청에서 대량으로 책을 구입을 해가지고 유치원이라든지 그 학교에 나눠주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필요하죠, 이게. 왜냐하면 대량으로 해가지고 그 업자한테 사는 거니까. 근데 무슨 놈은, 내가 책 파는 업자도 아니고 무슨 책 파는 것에 대해서 무슨 사업자 사본이 있어요? 사업자 등록이 있어요, 그거? 그런데 무슨 놈 책 한 권 사는데 무슨 승낙사항이 필요해요? 뭐가 승낙사항을 하는 거예요? 청렴계약서는 또 뭡니까? 청렴서약서는? 청렴서약서가 뭐예요? 수계약각서는 또 뭡니까? 수계약각서는? 무슨 놈 수계약을 해요? 책 하나 파는데 그게 무슨 놈 수계약서가 필요해요? 이게 물건 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대답은, 아니, 모든 물건을 팔고 살 때는 학교에서 이렇게 공적 자금 써갈 때는 이런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니, 책하고 똑같은 거예요? 책도 물건이에요. 모든 물건들은요, 다른 물건들은 세금 계산 필요하고요, 수계약학서 필요해요, 청렴계약서 필요하고요. 무슨 말이냐면 청렴계약서, 수계약학서 이런 게 뭐냐면은 돈 짜고 치고 서로 짜고 해가지고 돈 남겨 먹을까 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뭘로 보고 하는 게 사람 너무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나는 그냥 처음에는 이게 제가 할 때는 이게 이 사람이 잘 몰라서, 책에 대한 구입은 잘 몰라서 그런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공무원들이 어쩌냐면요, 제가 물론 정말로 이 사람들은 충실했다고 합시다. 어떤 경험이 있느냐면요, 제가 그 세금 문제 때문에 재판을 대법원까지 재판을 간 경우가 한 번 있어요. 우리나라가 썩어도 얼마나 썩어버렸는지, 공무원들 일 얼마나 썩었는지 제가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제 여주지방법원에서
여기 이제 재판을 받았어요. 재판을 받았는데, 이거 말하려면 말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더러운 거.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그냥. 공무원 사회라는 게 어떤 건지. 하여튼, 그, 그, 어, 우리 처형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좀, 그런데 자관, 처형이 있었는데, 처형이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했는데, 그, 스쿠알렌 같은 거, 이런 거 파는 사업을 했어요. 이렇게 건강보조식품. 그런 걸 파는 사업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대기업이 아니고 조그만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그러니까 판매 사원을 두고 하는 거예요. 판매 사원들이 뭐 이제 뭐 관광도 시켜주고 뭐 노인애들 상대로 뭐 노인정에 가서 뭐든 놀아도 주고 뭐 이러면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이제 그게 판매 수당이 굉장히 많은 모양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자세히는 몰라요, 그거. 그런데 그런 사업을 했는데 이제 그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이 양반이 우리 처형이 그냥 세상 모든 것 싫고 스님이 되려고 스님이 되려고 절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절에 들어갔어요. 스님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사업을 정리를 못하고 왜냐하면 사업에 직원이 한 50명 됐으니까 그 직원들이 어떻게든지 그 먹고 살아라고 해서 얘기를 해주고 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직원들이 그 이제 보통 이제 판매 사원이 굉장히 많죠. 판매 사원이 이제 뭘 했냐면 그 카드가 활성화가 안 됐을 때예요. 그 당시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카드가 아직 활성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판매를 하냐면 노인정 같은 데서 가면은 계약서 이제 그 판매자의 인적사항 같은 것만 적고 돈을 안 받고 그냥 그 할부로 이걸 이제 끊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했는데 이제 그거를 해가지고 이제 카드만 이제 그거를 카드를 작성해 오면은 이제 수당이 일단 나가는 거예요. 근데 수당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약 하나를 팔면은 약 하나가 한 20 몇만 원 됐었는데 그 중에서 한 15만 원 정도, 20 몇만 원 중에서 한 15만 원 정도가 수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판매처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커다란 제약회사들하고 경쟁이 있다 보니까 이 판매하는 이 사원들이 굉장히 수완이 좋은 판매 사원을 많이 이거를 어떻게 그 판매 사원을 끌어들인 이제 회사에 유입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이 된대요. 이게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판매 사원들이 대기업하고 이렇게 수당은 비슷하게 준대요. 제약회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수당은 비슷하게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세금을 이제 판매 수당을 받으면 세금을 곧바로 원천 징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판매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세금 제도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이 판매라는 게 잘 팔릴 때는 운이 좋고 잘 팔릴 때는 엄청나게 많이 팔려갖고 수익을 많이 낼 수도 있지만은 안 팔릴 때는 한 번도 못 파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도 못 파는 경우가 안 팔릴 때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세금을 이제까지 많이 받았던 거를 그러니까 연봉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면은 평균적으로 계산해야 하니까 평균적인 세금을 받아가면 되는데 이거는 너무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그 사람 째지게 가난하게 사는데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 사람들을 빼올 수 있는 조건이 이 사람들이 뭘 요구를 했냐면은 야 세금 원천 징수를 하지 말아라. 그 조건이면은 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세법이 이렇게 뭐 대단한 뭐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고 그 원천지수 조그만 회사들 원천지수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자. 그리고 이제 하는데 몇 년이 지나고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이 상당히 잘 됐었는데 1년에 소득세를 한 3천만 원 정도 냈대요. 매달. 그래가지고 너무 소득세를 잘 낸다. 그래가지고 이제 표창도 받고 동대문 직원들한테만 이제 그 회사를 맡겨놓고 자기는 스님한다고 스님 되겠다고 이제 절에 들어가 버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은 이거를 매번 이제 이게 뭐야 할부로 이렇게 돈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게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할부로 돈이 들어오는 거. 그러면 거기를 이제 할부로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든지 받아내는 이게 전담 반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직원들이. 그러니까 직원들이 아주 나빴죠. 그러니까 문제는 직원들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가지고 판매는 분명히 판매는 했는데 대금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 대금 미수 대금이 얼마를 그러냐면 21억 원을 돈을 못 받은 거야. 21억 원을. 근데 그게 부가세가 다 떨어진 거예요. 대금을 판매는 했는데 돈을 하나도 못 받았어. 근데 부가세를 내는 거예요. 그 10% 부가세를 내는 거예요. 21억 원의 부가세가 얼마예요? 10%니까 2억 1천만 원의 부가세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게 이제 저기에서 이제 국세청에서 이제 국세청 이제 이제 국세청에 이렇게 대리 이제 그 세무를 봐주는 그런데 거기에서 사무소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더래요. 야, 이번에 세금이 좀 많이 나올 것 같다. 그 국세 담당자를 한번 만나봐라. 그랬는데 그 담당자가 한번 전화가 왔더래요. 담당자에게서 실제로 한번 만나자고. 그런데 그때 무슨 사건이 터졌냐면은 그 송해신가 뭐 그래가지고 그 노인정에서 뭐 판다 그래가지고 사회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한번. 그게.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런 사업을 죽이려고 한 거야. 누군가는 본때를 한번 보여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중이 되려고 그러니까 세상이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별 관심 없고 이거 세금 많이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어. 3천만 원 나왔으니까 그동안 많이 벌었으니까 좀 더 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쯤에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되었냐면 이렇게 수금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적자가 생기는 거예요. 적자가 생기는데 언제 수금이 되겠지. 그러니까 물건값은 미리 선불로 받고 나중에 이거는 그 할부로 해가지고 계속 조금씩 받으니까 돈이 목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했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유치원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유치원도 6개월에 한 번씩 목돈이 들어와요. 애들한테. 그래서 저한테 돈을 빌려갔어요. 돈을 빌려갔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저한테 제가 유치원 할 때도 도움을 많이 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니까 그리고 이자도 많이 쳐준다 그러고 사업이 잘 된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죠.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빌려줬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아까 사업이 망할 상태가 되니까 예? 야 이거 안 되겠다. 자기 소유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이제 가져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집을 내 앞으로 저거를 그러니까 가등기를 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했죠. 그거를 했는데 이제 그게 가짜가 니네들 친척이니까 가짜가 아니냐고 이게 뭐 서로 이제 돈 주고받은 것도 없으면서 가짜 거짓말을 한 거 아니냐고 하면서 이제 그 법원에서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나한테 세금. 왜냐면 이제 그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세금이 어떻게 된 거냐면 적자를 1년에 적자를 몇 억씩 보고 있는데 소득세가 3억 원이 떨어진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소득세가 3억 원이 떨어진 거예요. 소득세만, 기본소득세만. 그리고 아까 부가가치세가 2억 얼마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래 행정소송에 들어갔는데 그 양반이 저는 왜 걸렸냐면은 아니 내가 그 사람하고 짜갖고 집이 저기 아니다 거기 그 나이가 돈 빌려준 것도 아니면서 친척 관계니까 그거 집을 빼돌렸다. 그래갖고 국가에 이게 손해를 입혔다. 그래가지고 이제 걸린 소송이 걸린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돈을 빌려준 그 서류를 다 제출을 했죠. 은행에 전부 다 거래 내역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다 서류를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이제 법원에서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는데 법원에서 갑자기 재판을 하는데 판사가 바뀌었어요. 갑자기. 그러다가 느닷없이 선고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선고를 하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선고를 하는데 내가 그 주장하는 것들이 확실한 증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니 은행에서 제출된 서류가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증거가 안 된다. 은행 잔고증, 은행 통장 거래 내역을 그대로 제출을 했는데 그게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래갖고 내가 그 1심에서 판결이 그렇게 났어요. 너무 너무 억울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2심에다 상고를 하러 갔어요. 2심에는 이제 서울고등법원에 이제 상고를 하러 갔는데 그게 그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엉망으로 돼 있냐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세금 그것도 뭐냐면은 괘씸죄로 이게 이 사람 세무 직원이 만나서 돈 달라고 그랬는데 돈을 안 주니까 괘씸죄로 걸린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이제 고등법원에다가 이제 제가 그거를 하니까 그 고등법원에다가 다시 이렇게 상고를 할 때는요, 거기에다 돈을 내야 하더라고. 그 일정 그 돈을 내야 해요. 그게 금액에 따라서 다르는데. 그런데 이제 금액을 산출을 하는데 금액이 200 몇만 원을 내라고 나왔어요. 저한테. 200 몇만 원을. 그거 이제 고등법원에서 패소를 하면 그 200 몇만 원도 날아가는 거예요. 200 몇만 원을 내라고 날아가는데 제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200 몇만 원을 냈어요. 냈는데 얼마 있다가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얼마 있다가 법원에서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그러니까 법원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냐면요. 아니 자기네들이 잘못했으면 미안하다라든지 뭐가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니라 당신 뭘 해가지고 당신 뭐가 어떻게 해가지고 마치 나를 범죄인 취급을 하면서 그렇게 왔어요. 자기네들이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200만 원의 계산이 자기네들이 너무 잘못 계산을 해가지고 90만 원만 내면 된다는 거야. 나머지 금액을 찾아가라는 내용인데 마치 형사 고발장처럼 왔어요. 법원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렇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여튼 내용이 그렇게 왔어요. 찾아가라고. 그런데 그거를 왜 그렇게 했느냐? 제가 이제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지방법원이 있잖아요. 지방법원에서 지방법원에서 져가지고 항소가 많이 올라가면은 그 지방법원의 판사가 공정하지 못한 심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불복하는 거. 그래서 그 불이익을 받게 된대요. 인사고과를 할 때 나중에 불이익을 받게 돼. 그러면은 그 인사고과를 할 때 나중에 그 판사가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거기에 공무원들은 그 법원의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해가 그 상고를 못하게 할까? 그러기 위해서 그 비용을 높게 책정을 하는 거예요. 최대한 높게. 그 돈을 내야 하는 비용을 상고를 할 때. 그래가지고 그렇게 높게 책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시 법에 맞지를 않으니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돌려주는데 내가 갔더니 그때가 추석 근처였어요. 추석 근처에 가지고 뭐 난 돈이 없으니까 돈이 별로 없으니까 또 돈이 필요해 가지고 추석 때 쓰려고 이제 돈을 찾으러 갔어. 그 돈을 찾으러 갔는데 여주 지원으로 갔어요. 여주 지원으로 갔는데 딱 제가 도착하자마자 딱 12시 정확히 12시가 되더라고. 그래갖고 직원들이 우르르 빠져나가고 점심 먹으러 간 거예요. 1시간을 기다렸죠. 1시간을 기다렸는데 1시간 넘었는데 직원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1시간 넘었는데 여자 직원이었어요. 1시간 넘었는데 직원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거기 앉아서 사무실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왜 직원 안 나타나느냐, 나 이런 일로 왔는데, 그러니까 부랴부랴 직원한테 전화를 하더라고. 직원이 자기 집에 간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공무원들이. 이게 직원이 근무 시간에 자기 집에를 간 거야. 부랴부랴 온 거야. 전화를 받고. 근데 그 직원이 나한테 돈을 돌려주는데 내 통장 사본을 달라는 거예요. 내 통장 사본을 달라는데, 아니 그런 서류를 가져오라는 이야기가 안 써졌어 그게. 근데 통장 사본을 달라는 거야. 자기네들이 뭐든지 다 잘못했고 어떻게 어떤 놈 한 놈이 미안하다는 소리를 안 해요. 자기네들 잘못으로 해야 이렇게 불편을 끼치면서도 어떤 사람 한 명도 미안하다는 소리를 안 해. 자기네들이 잘못해요. 아니 그러면서 통장 사본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팩스로라도 보낼 수 있느냐, 그래야 이제 집에 전화를 해갖고 팩스로 그 통장 사본을 보내게 했어요. 그냥 돈을 받았어요 거기서. 그래 가지고 통장 사본을 부랴부랴 이제 집에를 다시 들렸다가 서울 고등법원을 갔어요. 서울 고등법원에 가니까, 가서 이제 통장 사본을 가지고 제가 그걸 돈을 찾으러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그 담당 직원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와서 찾는데 통장 사본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견적서, 사업자 사본, 통장 사본, 승낙사항, 내가 이런 꼴을 수도 없이 많이 당했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살면서 너무 많이 당했어요 공무원들한테. 이 쓰레기 새끼들한테. 이게 필요치 않은 거예요.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지금요. 이게 필요치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필요치 안 하고 있어요. 우리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영수증만 첨부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 썩어 빠진다고, 이 새끼들이. 제가 전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전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정말로 민원인의 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니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 도대체가. 우리나라 썩어도 정말 이렇게 썩을 수가 없어요 공무원 사회가. 제가 전번에 이야기했죠. 제가 어린이집을 설립을 하러 갔는데, 우리 놀이터가 없기 때문에 설립을 못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시청 직원한테 그 규정 법규전을 한번 봅시다. 내가 그랬어. 거기에 보니까 바로 앞에 놀이터가 있으면은 놀이터가 몇 메타 내에 도로 폭이 얼마고 거기 내가 공용 놀이터가 있으면은 그거는 인정을 한다. 놀이터로 인정을 한다. 유치원 놀이터로, 어린이집 놀이터로 인정을 한다. 그 규정이 써져 있는 거야. 그 규정이 딱 써졌어 거기에. 내가 당신 여기에 당신 규정 지배가 이렇게 써졌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하 그렇군요. 그래 공무원들이 그런 거예요. 개새끼들이야 공무원들이. 개새끼. 지금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야 지금.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주장하는 거야.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 이거.
썩은 놈 새끼들, 썩은 새끼들. 제가 그 어린이집 그 허가 내면서 그 이야기 또 했죠. 무조건 공무원이, 예? 공무원이 100, 아니, 그러니까 100평 이하로 줄여갖고 오라는 게야. 내가 102평짜리였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유도 안 가르쳐줘. 무조건 100평 이하로 줄이고 오세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지 담당이야. 저는 100평 이상일 때 지 담당이고, 지 쫄병이, 예? 지 쫄병인 100평 이하 담당이야. 그 서류를 쫄병한테 미루기 위해서 개새끼들이, 이게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이 뭔 줄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 꼴이 이 모양이야. 이걸 말이라고, 아니, 책방에서 여러분 책 한 권 사는데 이게 필요합니까? 우리나라 이 모양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을 위해서 공무원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을 위해서 국민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모든 거는 행정편의지예요. 공무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몰라요. 그래갖고 고등법원에 가서는 뭐가 쟁점이 됐느냐. 내가 서류를 다 제출했는데 그 서류 고등법원에서는 다 인정하는 거, 100% 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은행 거래가 있으면 은행 거래 모든 실적이 다 있는데 100% 인정했는데 이제 고등법원에서 뭘 가지고 따지느냐. 뭘 가지고 따지겠어요? 야, 이게 그 사람이 나한테 채무가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그 사람의 전 재산이 채무에 이게 갚아야 할 빚보다 이게 재산이 더 적다. 그래서 재산을 이무처분을 할 수 없는데 너한테 이무처분을 한 것이다. 그래갖고 그 재산 내역을 증명을 해라는 게야. 그런데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당시에 집이 2채가 있었어요. 집이 3채가 있었네,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갖고. 집이 3채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마석 쪽에 한 채가 있었고, 지금 남양주에, 남양주, 거기가 진건인가? 거기가 어디지? 하여튼 남양주 쪽에 또 한 채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예요. 아파트 단지인데 거기 집이 평수가 대지 평수가 집이 있으니까 대지 평수가 한 100평 정도였어요. 대지 평수가. 그게 나중에 자기네들 법원 경매로 나왔는데요. 법원 경매가 5억 원이야. 5억 원으로 경매 여기에 나온 거예요. 그걸로 5천만 원으로 계산을 했어. 법원에서. 그리고는 없다는 게. 그리고 이거 말이 되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가. 소득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잡혀야지 소득이 있어야지 소득세를 매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책을 그거를 약을 많이 팔기는 팔았는데 전부 다 외상거래하고 돈을 한 번도 못 받았어. 21억 원 있어. 21억 원 있는데 외상을 해가 21억 원이 적자를 났어. 그게. 그런데 어떻게 소득세를 매겨요? 나는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이 나라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나라예요. 대한민국 이 나라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나라예요. 어떻게 소득세가 있어? 거기에 소득세를 3억 원을 붙일 수가 있어? 적자가 몇 억인데? 적자가 그렇게 많이 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자를 그렇게 많이 받기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돈을 빌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소득세를 그렇게 많이 붙일 수가 있어? 그게 이해가 가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소득으로, 아직 미수금이 소득으로 인정이 안 된다면은, 소득으로 인정이, 만약에 미수금 자체를 소득으로 인정한다면은,
그 사람 전 재산을 할 때 미수금을 21억을 얼마를 잡아줬냐면 5천만 원을 잡아줬어요. 그래갖고는 그거 말이 돼요? 그래서 내가 하도 억울해하고 대법원에다 상고를 했어. 대법원에다 다시 올렸어, 그거를. 그랬더니 대법원의 처리가 뭔 줄 아세요? 나는 그 용어도 잘 모르겠는데, 대법원의 임무가 너무 많아서 이거를 처리할 수가 없음. 그게 나와요. 그런 법도 있더라고, 세상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3번 심판을 받는다? 웃기는 짬뽕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대한민국 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이건 나라가 아니야. 국가도 아니야, 이거는. 쓰레기 나라예요, 쓰레기 나라. 국민이 3번을 재판을 받는다? 뭐가 해가지고 바빠갖고 할 수가 없대. 그래갖고 기각된 거야. 그걸로. 아니, 내가 법원에 가서 서류를 끊으러 갔는데 본인이 아니면 안 된대. 근데 그 사람이 세금 추징을 당해갖고 이래갖고 방한칸도 없고 그래가지고요. 날마다 노점상을 해요. 노점에서 이렇게 예? 하루 벌어갖고 하루 먹고 사는데 어떻게 법원에 여주 법원에까지 가가지고 서류를 띄냐고. 내가 가서 서류를 띄워달라고 하니까 서류를 안 띄워주는 거예요. 아, 법원에 저기 아니 같은 법원끼리 연락이 되잖아요. 아, 법원에서 그냥 띄면 되잖아, 서류. 아, 돈을 왜 받아? 90만 원의 돈을 재판을 받기 위해서 냈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면 법원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게 같은 법원끼리니까. 거기에 5억 원의 공시가 나왔는데, 에? 5억 원은 그걸 5천만 원이라고 계산한 거예요, 이 도둑놈들이. 집이 두 채가 다 5억짜리 집이 두 채인데, 그걸 5천만 원씩 계산을 1억으로 계산한 거예요, 10억. 그래갖고는, 그거 세금이 나보다 더 많아. 대한민국 이런 나라예요. 아, 나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정말, 공무원과 법원, 판사들, 얘네들이 다 망쳐먹는다고 생각해요. 오늘 그만합시다.